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극단적인 양쪽의 생각으로 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 거를 갖다 보충받고자 부모님을 갖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으로 자꾸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좋은 기억이 현재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러나 또 극단적인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니까 미워할 또 다른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태가 막 야단 맞던 분들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날 이렇게 야단쳐서 내가 겁이 많아져서 자존감이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하면은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물질적인 사랑만 줬지 마음의 사랑을 주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부모님이랑 굉장히 가까운 시간을 많이 보내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부모님과 한 번도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없어. 그런 종류의 사랑을 나한테 안 주셨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계속 생각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현재가 괴롭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5살 때 진짜 어떤 형태든 나한테 굉장히 힘들게 굴었어요. 사실 5살 때, 4살 때 게 기억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왜 기억나느냐? 그게 반복되니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거예요. 5살 때도 야단 맞고, 6살 때도 야단 맞고, 17살 때도 더 야단 맞고, 30에도 야단 맞잖아요. 나는 5살, 4살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겪었던 나쁜 기억이 다 생각나요. 현재 진행형이지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우리 부모와 우리 집에 대해서 굉장히 화목한 기억을 가지는 분들도 사실은 현재 진행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한 분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현재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 부모님과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힘들었더라도요, 대체적으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어 라는 생각이 별로 덜 하게 돼요. 부모님 중에서는 그 부모님이 자식을 계속 깎아내리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깎아내리는 데는 이해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말의 이해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메커니즘을 분석해서 그거를 갖다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해도 있고요.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제 날 받아들이고 수용했으니까 다시는 그거를 안 따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들은 살면서 이해했단 말을 가급적 하면 안 돼요. 파악했어, 아니면 용서했어, 둘만 있는 거지 이해해서는 없어야 돼요. 그런 애매한 단어는. 그래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파악하기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밖에서 내가 아무리 높은 성취를 하더라도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상처받아요. 근데 그 반응이 없는 거를 가끔 오해해요. 어떤 부모님들은 마음속으로는 좋은데요, 진짜 반응만 없는 부모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두기 타입이고 표정이 없는 분은 남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떤 부모님은 성에 차지 않아서 반응이 안 좋은 분들이 있지요. 성에 차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자식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더 잘나야 되는 건데 이거밖에 안 됐으니까 성에 안 차요. 또 어떤 경우는 있냐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착각해요. 우리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막 얘기하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더 못했는데 우리 아이는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하면 또 생각해요. 저도 대기실에서 있을 때 스마트폰만 하셨는데 부모님도. 우리 아이는 절제를 못해서 얘기하거든요. 부모님도 맨날 밤마다 야식을 끊지 못하시는데 왜 자식보다 본인이 훌륭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시지?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벽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는 그다지 훌륭하지 않다고 맨날 생각해요. 흠만 잡아내요. 이런 분이랑 살게 되면은요, 아무리 밖에서 높은 성취를 얻더라도요, 집에 가는 순간 부모님한테 얘기 들으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이랑 살면 일단 괴롭게 되지요. 또 두 번째, 어려움을 야기하는 부모님이랑 살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월급 받았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께 살거든요. 그런데 꼭 나한테 돈을 떼가야 된대요. 그래도 내가 키웠으니까 이거 받아야 된대요. 물론 부모님 전 돈 드리는 거 당연할 수도 있지만 과한 액수가 가게 되면 힘들게 되지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 돈을 전부 다 관리해야만 된다고. 관리하고 나면 이런 경우가 생기죠. 따님이 어머님한테 돈 맡겼어요. 그럼 어머님이 그래요. 야, 네 오빠 이번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 이 돈 잠깐 옷벌이해서 쓰자. 나중에 엄마가 갚아줄게. 한 번도 갚아준 역사가 없거든요. 그렇게 돈 날라가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한테 맡겨서 모은 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나아요. 보통 자식이 못된 짓 하면은 부모님한테 야단받을까봐 몰래 하지요. 부모님도 나중에 나이 들면 똑같아요. 내 몰래 홀라당 오빠 결혼 비용으로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 세계 일주 이제 딱 가야 될 때 돼도 돈 줘 그러면은 없어 그래요. 어디다 썼는데 네 오빠 때문에 엄마 어쩜 그럴 수 있어. 그럼 넌 그럼 세계 일주가 중요하니? 네 오빠의 행복이 중요하니? 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자식을 힘들게 하는 부모님들은 이기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자식을 힘들게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나를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부모님이 금전적으로도 나를 갖다 착취하고요. 내 시간도 착취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런 부모님들은 자식이 진짜 부모님들 생각하기에 로또 맞았다는 상대가 아니면요. 연애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연애하게 되면은 연애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인간이 진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게 아니면은 보통 다 양보하거든요. 보통 양보 안 하는 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연인이랑 보낼 시간을 위해서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이랑 살잖아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자꾸 헤어져서 인연이 안 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다들 하는 방법이에요. 싸워요. 싸움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일단 싸운다는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다 기분 나빠요. 누구랑 싸우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상대방은 타격이 없는지 오해하거든요. 누가 나랑 싸우면요, 상대방도 똑같이 나랑 같게 타격을 입어요. 부장님이 막 야단치잖아요. 야단 맞은 나는 부장님은 거뜬할 것 같지요. 부장님도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얘기해요. 밑에 직원 때문에 미치겠어. 그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만치. 그래서 싸움은 항상 좋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결국은 우리 부모님이랑 어려움이 있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싸워서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해요. 잔소리하면 그만해 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지요. 그럼 저쪽도 멈칫해서 안 하지요. 그럼 안 하는 동안 좀 편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은 있지만. 그래서 항상 무게를 저울을 쳐요. 나의 현재의 괴로움과 죄책감의 괴로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괴로움이 크게 되면은 소리 질러요. 하지 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죄책감의 괴로움이 켜지게 되면은 가서 미안해 잘못했으는 아니더라도 슬금슬금 또 말문 열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게 한 번 싸우고 이제 말 안 하다가 괜찮아질 것 같으면 또 싸우고 말 안 하다가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은요, 사이가 나빠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또 우리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법인데 좋은 방법인데 다들 나쁜 방법으로 착각하는 거 있어요.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만 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중요한 거 하듯이 하지요. 그러면 부모님도 눈치가 있으시거든요. 그만해 그러면은 그땐 갑자기 손가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 그러면서 화장실로 가지요. 자, 눈길을 안 마주치고 스마트폰을 한다. 거리는 똑같아요. 물리적 거리는. 그러나 심리적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부모님도 잔소리를 하다가 부모님도 쇠기에 경이 끼니까 멈추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싸움이 많을 때를 보잖아요. 내가 직장을 쉬게 되면 싸움이 많아져요. 오래 붙어 있으니까.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효용 가치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은 중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받는 순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성과를 내면은 칭찬받고 성과를 못 내면 야단맞는 관계로 바뀌어요. 부모님은 또 내가 취직을 해서 성과를 내면은 나를 갖다 놔두고요, 취직을 안 하면은 뭐라 그래요. 사실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과의 최악이 될 때는요, 이 모든 거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순수하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게 되는데 그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걸려보지 않으면은 부모님들은 우울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일찍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네가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난다고 규칙적인 생활하라고 막 뭐라 그러세요. 결국은요, 우리 부모님과 문제가 되는 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를 내가 인지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뇌는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은 조금 줄여서 인식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안한 시간을 조금 늘려서 인식하도록 굉장히 노력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인간이 무너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더 약해져요. 그러나 나쁜 사람들은요, 누가 약해진 걸 보잖아요. 묘하게 알아채서 그 사람을 더 많이 휘둘리게 들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건 불안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럼 병원에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상황을 바꾸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거예요. 나랑 부모님이랑 배우가 둘밖에 없어요. 나라는 배우가 바뀌어야지 부모님이랑 배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상황에 포함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고 힘들고 죽고 싶고 절망에 빠지잖아요.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미드놀 심리센터에 오셔도 되고요.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셔도 돼요. 치료를 받으셔야지 부모님으로부터 그래도 내가 벗어나고 고통을 중단시킬 수 있는 단초가 생겨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이 이 책을 추천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힘들게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에게는 여분의 배터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도구가 있는데 내가 힘들지 않을 때는 건전지 하나로 됐어요. 그런데 어떨 때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때 내 주위의 친구나 사람으로 안 채워지는 거를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도 채우고요. 더 많은 힘이 필요할 때 그 힘을 우리는 책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책 속의 말이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지요. 혁명과 분리수거는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잘못된 관계가 청산이 되어서 나 스스로 독립된 주체가 되어야 돼요. 독립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계는 우리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나를 알고 나를 수용하고 나를 주장하고가 단계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주장할 수 없는데 나를 수용해서 뭐해요? 괴롭기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자존감이 낮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는 타격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한테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거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고 괴로울수록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제일 힘든 경우는요,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부모님이 지금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결국은 내가 현재의 나쁜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들이 최선인 경우가 많아요. 싸우고 멀어지기, 스마트폰 보기, 늦게 들어가기, 그 모두 다 비겁하거나 나쁘거나 게으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상처에서 회복하게 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때는 스마트폰도 덜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은 부모님을 갖다 피하고 부모님이 주는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기 위해서요, 어쩌면 싸우고 다투는 게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관계의 분리수거와 자존감 혁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